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장, 공대장. 중대장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 특집으로. 어버이날 네, 특집 2탄. 특집 2탄으로 저희가 사실 운동에 요즘에 미쳐서 공부라고는 담을 쌓은 네. 그런 아이. 우리 아이 축구 아침부터 나가서 축구만 하고 와요. 혹은 아니면 맞아요. 그래도 게임보다 낫겠죠. 게임보단 낫죠. 게임보다 낫지만 운동에 미쳐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을 올바르게 혹은 아니면 공부를 조금 할 수 있게끔 만들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제에서 제일 이제 우리 공대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운동과 청소년 비행률. 운동을 많이 하면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이거 되게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 논문을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썼던 청소년 행태조사,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자살률에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유의하게 떨어지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고 또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한 친구들이 또 학업도 훨씬 더 높더라. 그리고 영교시에 체육을 네네. 했던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향상률이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 또 맞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업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은데 그럼 어떤 전략이 있을까? 저는 일단 이 문제부터 정리하고 가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한다는 기준. 운동을 많이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방과 후에 2시간만 운동을 하고 와도 맨날 축구만 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저는 저희 기준에서 그 정도는 건강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큰 걱정은 그 2시간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학업을 못 따라가고 애들이 이제 자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운동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업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를 접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스포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한 게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단체로 모여요. 중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PC방을 갑니다. 그래서 또 롤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집 앞으로 와요. 집 앞으로 와서 이제 편의점 가서 뭘 먹어요. 먹으면서 또 핸드폰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밥 먹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8시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요, 애가. 그러면 이제 엄마 화가 나는 거죠. 이제. 하루 종일 너는 뭐 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덜 빠져든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부 활동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끼리 동아리 모여서 했던 활동들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잡아줬었던 것 같고 모든 그런 어떤 경쟁 의식이나 약간의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분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어떤 공격적인 성향들이 그리고 사춘기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다 해소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학업적인 부분은 저한테는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체대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같이 공부를 병행했던 게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체대를 안 갔더라 하더라도 그 시기에 제가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해라고 했을 때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때요, 중대장님은? 저는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있다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들은 나가서 놀라고 해도 안 놀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또 학부모님들 정반대도 있어요. 정반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높으니까 아이들과 어울려서 뛰노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럼 그 시기가 지나고 아이가 삶의 목표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면 분명히 지 꿈을 위해서 달려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성 높은 아이들을
뭐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야단치고 혼내키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에 목표와 동기, 그리고 약간의 습관, 그렇죠. 그런 이제 가정에서의 그런 관리, 그런 것들만 좀 잘 잡혀지면 좀 그 사춘기라고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극복해내기만 한다면, 어때요? 최근 들어서 저는 중학생들이 최대 입시 학원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데 맞아요. 요새 네. 유독 왜 운동을 잘해서 오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최대 입시하는 형아들을 또 좀 보여주고 싶고 거기 속에서 같이 뛰어서 운동을 할 수 없냐라고 하는 운동을 정말 안 하는 아이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완전 정반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운동을 안 해서 너무 고민이 돼서 얘가 막 집에만 박혀 있고 코로나 시대의 아이였는데 맨날 PC만 보고 있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애가 건강이 걱정될 정도예요. 예. 해서 이제 딱 와보면 약간 비만에다가 성격도 너무 샤이하고 너무 내성적이고 아이 컨택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도 많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친구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뭐 팀플 같은 걸 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모님이 장기적으로 걱정돼서 운동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태권도 도장을 보내기엔 애가 너무 커버렸고, 네, 그렇죠. 복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시키기엔 너무 막 나가서 싸우고 이러면 어떡할까 해서 또 좀 걱정이 되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좀 교육적인 장소에서 네네. 운동을 시키고 싶다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애가 운동을 너무 잘해서 네네. 이제 미래의 진로와 연결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쓸데없이 놀 바에 차라리 진로에 도움되는 분야에서 일찌감치 목표를 잡고 시키고 싶다. 네네. 이렇게 두 부류의 학부모님들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학생들도 이런 사실 중학생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학교에서도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제 샤이하거나 아까처럼 네. 운동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자기가 주전이 안 되고 하면 운동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헬스장이나 어떤 PT샵이든 이런 쪽도 사실 중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도 이런 최대 입시학원에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고 또 이런 기초적인 운동들을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운동에 대한 재미도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수준별로 또 여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러면 정말로 학부모 입장에서 운동을 좀 시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학생을 이 운동장으로 혹은 이런 체육관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부모님이 사실은 조금 활동적일 때 이거는 뭐 제가 논문에서 좀 본 건데 부모님이 자연환경을 좋아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좀 액티비티한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자녀들도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자체가 이제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걸 좀 꺼려 하시고 싫어하시면 자녀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걸로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아이들이랑 이제 뭐 되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경우가 진짜 제일 큰 문제긴 한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주말이라도 아이들이랑 좀 많이 놀아주시고 저희가 곧 그 피지컬 10이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중등학생, 중학생 중심의 어떤 기능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서울대학교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니즈에 의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보일 예정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이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미국이 스포츠 강국이 됐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그 학부모들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그 학부모가 또 할머니가 되고 손자가 오고 그래서 손자가 뛰는 경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관람을 하고 또 부모님은 거기에 발론티어로 코치나 어떤 운동을 지도하는 그런 팀의 하나의 멤버로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이렇게 3대가 같이 돌아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네. 어떤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운동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부모님도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최대한 이 운동에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자꾸 마련이 돼야지 그런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운동 쪽으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오는 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손해보다는 그 평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따졌을 때는 이익이 훨씬 더 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후에 혹시 자녀들이 어떤 운동의 문제나 운동이 너무 빠져 있거나 혹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하는 학생이 있다면 저희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꼭 입시만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운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다라면 네. 저희한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해결책을 또 그렇죠. 찾아드리겠습니다. 대입은 사실 중학교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학업에 대한 밸런스,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리, 체력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요즘에 꿈 없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저희가 이 친구들 보고 꼭 체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애들 보고 체대를 강요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 마음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들이 될 거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대장, 공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